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목요일의 장은 휴장이 너무 길었고 휴장 동안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때문인지 장중에 단타들만 계속적으로 와리가리 치다가 월가의 세력은 돈을 쓰지 않고 결국에 보합권으로 마무리하는 장. 그리고 주말 동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번지는 불매운동, 테슬라 안사, 초조한 트럼프.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한 달 내에 타결할 것. 현재의 장세는 굉장히 트럼프가 불리하다. 시진핑은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트럼프만 자기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트럼프만 초조한 장. 일론 머스크는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됐다. 도지에 참여를 해서 테슬라의 판매량만 뚝뚝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죠. CEO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기업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 현재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라고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내에 한번 타결할 수 있을란가 지켜보자고요. 공포지수는 20일. 최근 계속적으로 저번 주도 장이 좋지 않은데 공포지수가 20으로 올라왔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가 이제는 피어로 갔다가 다시 익스트림 피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뷰를 갖고 있고요. 뉴트럴로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푸덴 콜옵션 0.86. 푸덴 콜옵션이 1을 찍고 와리가리 하면서 좀 내리고 있다는 것은 신락 같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고 있다. 푸덴 콜옵션이 0.80 이상이면 여전히 약세의 장이다. 다음 주 실적 발표는 테슬라 굉장히 좀 중요하죠. 화요일 장후에 테슬라 그리고 수요일 장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 리서치 속설의 주요 구성 종목이고요. 목요일 장후에는 인텔과 알파벳 그나마 관세 전쟁에 많은 영향은 받지 않는 기업 알파벳. 목요일 장후에도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오고 그러나 장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은 또 월요일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나 뭐 이런 걸로 반영이 되겠죠.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실적은 이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상충할 수가 없다. 실적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로 소모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은 미국 3월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화요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 장후 그리고 수요일 미국 연준 베이지북. 미국 연준 베이지북은 경제 성장률, 고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지출 등의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공개됨에 따라서 금리 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현재는 베이지북의 공개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딩의 입장으로 보면은 베이지북이 좀 좋지 않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 그 후에 시장이 급락한다면 약간의 어떤 단타 물량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구글, 인텔 실적 발표 장후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설레발로 크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크게 급락할 시만 약간의 줍줍. 현재의 장세는 무조건 크게 급락할 시만 약간의 줍줍. 애매한 자리에서는 사지 말자. 나스닥 1배 지수 QQQ 주봉은 4월 3주차는 마이너스 2%,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주봉상의 일목균형표를 저번 주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말아 올려주고 다시 내린다. 지금 다시 한번 크게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주봉상 약간의 좀 우하향, 이 파란색 채널이잖아요. 우하향을 이렇게 파란색 채널을 따라서 하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을 피를 말려 죽일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 주봉의 121선, 그리고 파란색 선, 주봉의 200선. 아무리 트럼프가 미친 또라이 광대짓을 해도 나스닥은 초장기 상방의 지지선인 201선은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 201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18년 12월이죠. 미중 관세 전쟁. 이때도 주봉의 121선, 초록색 선을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의 시기로 갔죠. 그리고 201선은 지켜줬습니다. 현재 주봉의 121선 초록색 선을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렸지만 201선 근처는 가지 않았다. 201선은 지켜줄 거라고 봐요. 그럼 20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22년 대하락장의 차트죠. 201선 파란색 선이죠. 이때는 1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고 다시 한번 급격하게 말아 올리지 못하고 계속된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면은 201선도 이탈할 수가 있다. 이때는 그래도 201선을 이탈하고 그래도 여기를 좀 마지노선으로 조금 더 이탈하고 상승장으로 갔었죠. 현재 다시 한번 121선을 이탈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면 매우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올라오고 있는 201선마저 이탈한다. 그러면은 명확한 좀
긴 하락장으로 갈 수가 있게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팍팍 쓰지 말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면서 크게 내릴 시만 약간의 초분할 줍줍만 가능하다. 롱의 보조지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주봉상 터치를 못하고 있다. 좀 터치를 해줘야 그래도 약간의 어떤 반등,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스토캐스틱상 과매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매도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가 않다. 계속된 횡보 우하향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빨리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크로스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크로스를 시켜야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빅스 지수입니다. 제가 멘트를 써놨어요. 빅스 지수는 급격한 상승 뒤에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21선에서 지지받는 위치. 빅스가 현재 정배열이죠. 정배열의 뜻은 무엇이냐? 내려도 지지받고 오른다. 내려도 이렇게 지지받고 오른다. 내려도 이렇게 지지받고 오른다. 뭐 이런 식이 정배열입니다.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차트를 정배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재 빅스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오르면 계속된 정배열이고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 시나리오 1번 긍정의 시나리오. 빅스가 21선을 이탈하고 여기 121선까지 이렇게 쭉 내리면은 시장은 단기 상방 추세로 가는 거죠. 증시는 오르겠지만 그때까지 증시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빅스가 내리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졌는데도 증시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큰 현금화가 필요한 것이죠. 일단은 이게 최상의 긍정 시나리오고, 시나리오 부정. 빅스가 21선을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면은 증시는 최근 저점, 급격하게 트럼프 부소로 올렸던 그 최근 저점의 쌍바닥까지 또는 추가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지루한 초분할 줍줍의 시간이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스가 무조건 이 주황색 21선을 이렇게 좀 이탈을 해줘야 되는, 다음 주에 이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 선, 단기적인 완만한 하락의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21선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 완만한 하락의 채널만 유지해줘도 좀 괜찮은데, 하락의 채널을 유지한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하락의 채널은, 지지선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채널, 검정색 하단, 검정색 상단,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내린다고 봐야 돼요. 급락의 채널이니까 급락의 채널답게 다시 한번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전히 현금을 조금 지키면서 크게 내릴 시에만 약간의 매수가 필요한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로 발상의 전환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쭉 작년에 올랐을 때는 언제가 고점일지 몰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좀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매수의 연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하락장이 최악의 순간에는 올해 안 끝나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올해는 정립의 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QQQ 차트 다시 한번 이 갭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이 갭을 다음 주에 이탈하면 급락의 채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갭 라인에서 무조건 좀 횡보를 좀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탈하면 안 된다. TQ도 하락의 채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36불이 되는 것이고요. TQ의 30불대 한 중반 정도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100불을 가까스로 지켜주지만 100불이 이탈하면은 90불대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엔비디아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헤드앤숄더가 나온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최근에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반등이 와서 하방의 채널 상단 검정색 선을 터치하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반도체는 억지로 그어놓은 검정색 지지선을 이탈을 했다가 가까스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21선 내려오고 있고요. 반도체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길게 한번 뽑아봤는데 파란색 선 초장기 주봉의 지지선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6%의 밑에 위치해 있고요. 반도체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만약에 지금의 하락장이 22년과 같은 이런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초장기 하방의 지지선 파란색 선 라인을 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1배 지수를 무조건 사야 된다. 반도체가 초장기 상방 지지선을 깰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재 파란색 상방의 지지선 마이너스 16%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근실 내에 나오지 않겠죠. 향후에 22년과 같은 하락장이 만약에 펼쳐진다는 가정하에는 그때는 가격이 올 건데, 그때는 무조건 반도체 1배 지수를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의 가격으로 끌고 갈 만한 가격이 온다. 기회가 오고 있다. 쳐내리려면 더 쳐내려 보든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속슬입니다. 속슬은 9달러대가 괜찮은 진짜 가격인데, 초장기 지지선 9달러대가 괜찮은 가격인데 반도체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속슬은 5달러도 깨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의 분할 매수는 진짜 더 이상 내릴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더 이상 이거는 뭐 여기서 내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가격에서부터 1차 매수, 미칠 듯이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차트가 또 오면은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한방 매수, 한방 매도 이런 게 아닙니다. 자칫 물리면 크게 손절을 해야 된다. 여전히 저는 속슬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매수는 7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는 뭐 6불 때, 그 다음 매수는 5불 때 기다리는 거죠. 긴 텀으로 계획을 짜서 분할 매수로 한다면 이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매물대가 여기 너무 많아서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는 모두 다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며 당일 변동폭은 한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불안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월요일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만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혀로 하는 현인콜로 실적 나가리를 말발로 올려줄 수가 있다. 언제나 그랬거든요. 언제나 테슬라는 실적 발표 날은 나가리였고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로 올려줬다. 당일 변동성은 한 1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리더라도 220불 때 계속된 지지라인이었던 220불 때는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 220불 때가 오면은 저는 추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2년 대하락장의 시작일 때도 혼자 청개구리처럼 추세 이탈을 했음에도 약간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셌다. 그리고 현재 추세 이탈을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켜주던 지지선 검정색 라인 저번 주에 이탈을 했죠. 추세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22년 대하락장 때도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근본에도 더 내리더라도 청개구리처럼 혼자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테슬라는 지수와 가끔씩은 반대로 갈 때도 있는 종목, 미친 종목이죠 한마디로. 그게 테슬라의 매력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어떤 호재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어닝 발표 후에 테슬라가 급락을 한다면 어쩌면 테슬라의 단기 저점이 그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를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어닝 발표 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숏의 보도지표입니다. 숏이 일봉상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롱이 좀 위험해지는데, 현재는 조금 롱도 숏도 이날 트럼프 풋으로 롱도 숏도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다. 개인적으로는 숏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 관세 전쟁의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숏이 약간의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장은 다시 약간의 우하향하는 횡보의 시간을 좀 거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무언가 또 커다란 악재가 터져서 숏이 크게 오른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겁내지 말고 물량을 롱으로 실어봐야 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목요일에 키움전사 매수는 계속적으로 롱에 타고 있는 모습은 좀 좋지가 않고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32.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버팅겨주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도 좀 버팅겨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MSTR은 단기적인 정배열이 됐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놀라운 건데, 21선과 5일선 위에 캔들이 위치한다. 이게 이제 정배열 차트거든요. 정배열은 내려도 지지를 받고 내려도 다시 올라와서 좀 지지를 받는다. 5일선과 21선 위에 MSTR이 위치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 지지선 검정색 선, 상방 추세의 검정색 선인데 이탈을 하고 급락이 나왔죠. 여기가 저항이에요. 비트코인이 뭐 어떤 호재로 올라서 MSTR이 크게 오른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선, 여기서 물량을 줄이셔야죠. 비트코인 지리한 좀 일주일 넘게 똑같은 가격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비트코인이 뭔가 좀 느낌이 좋아요. 말씀드렸죠. 21선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일목균형표에 지금 저항대에 와 있는데 내려서 21선 근처로 다시 한번 온다, 또는 빨간색까지 이렇게 내린다, 그럼 여기는 강력 매수 구간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을 뭐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없을 것이고, 최근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비트X 2배 레버리지 32불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스토캐스틱이 좀 과매수권에 좀 어느덧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21선까지 눌리는 시나리오를 갖고 21선까지 눌리거나 좀 추가적인 급락을 해서 빨간색 선까지 좀 지지받으면 추매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는 홀딩.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하락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서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이 장기 투자의 물량을 야금야금 초분할 매수로 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하향을 한두 달 정도 더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만 한두 달 안에 끝내준다고 하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줍줍한 물량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져야 될 상황. Don't stop investing. 길게 보면은 우상향이지만 짧게 보면은 고통의 시간이죠. 때문에 현재는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나눠서 장기 계좌는 최대한 좀 초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단타 계좌는 크게 내렸을 때 샀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매도를 하는 와리가리 매매,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25년은 인내심과 끈기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다시 한번 이 하락장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정신무장이 필요할 순간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